1억부터 모으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언제 1억을 모으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억만 모으면 그 다음부턴 쉽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면서 1억짜리 빌라에서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기까지는 2년도 채 걸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자산 형성,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처음으로 자산을 모으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본질적인 원칙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1억을 모으기까지 몇 년은 단축되실 거예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수십억을 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첫 1억 원을 모으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1억을 모은 후부터는 돈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초기 자본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첫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 역시 처음에는 막연하게 저축만 하고 부동산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배웠었는데요. 그럼 이제 왜 첫 1억 원을 모으는 일이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1억 원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수익 창출 능력의 한계, 두 번째는 복리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수익 창출 능력의 한계입니다. 수익 창출 능력은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힘인데요.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경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높은 급여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초기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리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 복리라는 게 원금의 이자를 더한 것을 다시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드머니가 작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언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나 이러면서 중간에 저축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복리의 효과는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 보증금을 투자로 활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초기 자본이 적다면 복리로 수익을 내는 속도 역시 매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의 자본이 있다면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더 큰 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월세나 임대 수익 같은 더욱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억짜리 빌라를 살 때는 내 돈 3천만 원이 필요했었고,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살 때는 제 돈이 1억 정도 들어갔었죠. 이게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돈을 빠르게 불려야 하는 이유이자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초기 자본이 많을수록 더 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의 크기가 장기적인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자본이 적다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선택지도 제한되는데요. 물론 그에 맞춰서 작은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더 빨리 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1억을 모았다면 대출 한도를 높이고 월세형 부동산이나 상가, 토지처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또한 더 높일 수 있죠. 100만 원으로 10% 수익률을 내는 것과 1억으로 10% 수익률 내는 것을 생각해보면 같은 10%의 수익률이더라도 100만 원은 10만 원을 버는 거고 1억은 1000만 원을 버는 거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첫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데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첫 1억 원을 모으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월급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해봤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SNS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도 부업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프리랜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라던가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같은 걸 해볼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크몽이나 타린 같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적립식 펀드라든가 주식이나 코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KRX 금현물 투자 이런 것도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사모을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가장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단순 노동인데요. 알바라든가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당근마켓 같은 걸로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도 있죠. 이 네 가지 말씀드린 방법을 저는 다 해봤는데요. 저한테 맞는 방법은 공부를 하거나 이 머리 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공사 현장이나 편의점 같은 이런 단순 노동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돈 쓸 시간도 없어지고 자동 저축이 되니까 참 좋았는데 몸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업무나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방법들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분명히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빚입니다. 대출이죠. 이 부채를 잘 관리해야 성공적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갖고 있는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은 부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부채가 많으면요,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매달 고정 비용이 늘어나서 시드머니 모으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사치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돈은 남는 것을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쓰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1억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초기 자본의 크기와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첫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월세 50만원 받는 오래된 구축 빌라로 투자를 시작해서요, 월세를 저축하는 건 기본이고 투잡, 쓰리잡을 쓰면서 돈 쓸 시간 자체를 없애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돈이 모이고 시드머니가 불어나면서 월세 220만원 나오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축액은 더 커지고 자산 가치도 순식간에 2억에서 10억 정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꾸준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서 빠르게 자본을 모으면서 부채를 정리하고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들도 첫 1억을 달성하고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첫 1억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